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왜는 간사스럽기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일 겁니다. 이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임진왜란 당시 진해만 내륙 등지에서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일본 수군을 고이 돌려보내려던 명나라 사신 담종인에게 이순신 장군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 머무르던 명나라의 관리 담종인은 이 땅에 침입한 왜구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 하니 군사들은 더 이상 왜구를 공격하지 말라는 내용의 패문을 이순신 장군님께 전했는데 이를 본 이순신 장군님이 대노하여 외인은 권모술수와 거짓말에 능하여 예로부터 신용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왜구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답장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최근 들어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미국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예전부터 몇 번이나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슈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미일 동맹의 동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한미일 동맹을 극도로 경계할 정도였는데요. 러시아는 실제로 소련 패전 직후 일본과 쿠릴 열도의 영유권 협상을 시도했었지만 일본이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며 한미동맹에 이어 미일 동맹이 체결되자 이에 분노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을 정도였고 중국 역시 과거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을 당시 한국의 외교장관이 추가 사드 배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한미일 동맹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중국 언론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에 통보했다며 이를 굉장히 강조해 보도하는 등 한일 동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한미일 동맹에 대한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적으로 한일 군사동맹이 맺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 총리 면전에다 대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며 단호히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독도 도발이나 무역 공격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을 두고 동맹은 고려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군사동맹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놀라운 건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하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꼼뻑꼼뻑 거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대놓고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라며 일본을 무시하는 워딩을 썼었던 한국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확인사살하자 해당 발언이 현지 일본인들 사이에도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으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한미동맹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조약동맹이며 일본과는 동맹을 체결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한일 동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이 발언은 일본 뉴스로는 전해지지 않았고 이 내용이 번역되어 현지 일본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히 한국 주제에 대일본 제국과 동맹이 필요 없다는 등 잘난 척하고 있잖아. 왜 한국이 동맹을 묶어주는 쪽인 거야? 한국은 독도를 돌려주고 거짓말과 조작을 사과하고 제1조선인들을 다시 걷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일본과의 동맹은 무리다. 당장 은혜도 모르는 한국과 국교 단절을 해라. 자신들의 상태도 모르면서 잘도 떠벌리는구나. 한국의 망언에 휘둘려 걱정 따위 안 해도 된다. 한국은 동맹을 맺을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온 일본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도 돼. 정말 짜증나네. 일본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는 한국에 필요 없어. 이미 세계에는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나 그걸 원하는 나라가 많이 있고 우방국도 많다. 일본인은 일본만 만들 수 있고 일본만 가능하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세계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정신 차려라. 한국은 정말로 일본과 전쟁을 할 셈인 것 같아. 얼마 전 SLBM 발사를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이 북한을 노리기 때문에 SLBM을 개발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일본을 노리기 위함이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는데도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만 하다니? 정말 추락하는 나라의 외교는 한심하구나. 맞는 말이야. 한국의 SLBM은 북한이다 뭐다 해도 결국 자국을 핵무장하는 준비 단계로밖에 볼 수 없어.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비호를 받기 때문인지 세계는 침묵하고 일본도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 한국이 그렇게 좋고 일본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훌륭한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본에 돈을 벌러 오지 마. 그렇게 번 돈으로 일본 언론에 돈을 쏟아부어서 한국을 선전하기보다는 그냥 자급자족해라. 일본인이라면 한국이 날조하는 기사들이나 한류 문화를 멀리하는 게 일본을 위한 길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무서워서 일본 외무성은 주권국이 해야 되는 항의나 보복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구나. 니케이는 잃어버린 30년만을 드디어 뚫어서 일본의 새 시작을 알리고 있는 와중에 국가의 정치력은 여전히 30년 전 수준이네. 이 기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봤는데 처음 몇 명은 한일 동맹을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야 겨우 조금은 진실을 알게 된 한국인이 많아진 건가 싶었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반응이었어. 그걸 보고 안심했다. 한국은 계속 그렇게 해라. 앞으로도 쭉. 절대로 우리 일본과 무엇을 할 생각을 말아라. 요즘 한국이 바이든 정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문제야. 재팬 패싱 후 뒤에서 무슨 술수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일본은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다카이치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두드려 맞고 미움받고 있는 상황.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 미국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몰라. 헌법 구조를 빨리 수정해서 일본도 확실한 군대를 소유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미국이 한국의 무기 제한 사항을 풀자마자 국제 협약을 어기면서 몰래 신무기를 만들던 한국이 신무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일본도 당연히 몰래 무기를 개발 중이겠지?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거야? 물론 과거에 일본이 안 좋은 일을 한 것은 알겠어. 하지만 일본이 철도나 다리를 놔주는 등 낙후되어 있던 한국을 도운 것도 사실이야. 한국인들은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언제나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국가 모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해. 너 같으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를 양보할 수 있겠어? 매년 노제팬 같은 걸로 시비를 걸어오고 레이더로 일본 쪽을 조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세계를 경악시키는 나라인데 한국인에게 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양보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한국은 정말로 일본을 화나게 하는 데에 집중해서인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잘도 다양하게 거지 같은 방법을 생각내고 있잖아. 왜 이런 거에 쓸데없이 열정적인지 모르겠다. 한국은 그 열정을 다른 일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랬으면 날조로 만든 자료들이 아닌 진짜 일본을 따라잡는 위치까지 왔을 텐데. 코리아 패싱과 재팬 패싱의 싸움이로구나. 서로가 속한 단체나 외교에서 두 나라는 항상 서로의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하지만 진짜 각 나라를 위하는 길을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선진국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보다 앞서게 될지 아니면 스가 총리가 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아무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면서 일본이 나고 될지 갈림길에 서고 말았어. 고노다로가 총리가 된다면 일본은 망해. 한국은 정말로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에 한국인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을 잘하고 센스 있어서 좋다. 대부분 한국인 개개인은 정말 문제가 없어서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왜 한국인이 모인 한국은 나라가 저 모양일까?
그건 일본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적국에서 일을 하며 생존하는 포로들이 일을 막무가내로 할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한국인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본다. 한국이 좋은 점을 뽑는다면 딱 하나야. 나는 관능미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일본 여자들은 하나같이 귀여운 쪽을 선호하는 느낌이라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한국은 관능미를 뽐내는 사람이 많아서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